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내일 모레가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의 날. 독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독도는 우리 땅, 그 노래는 아시죠? 그런데 일본이 해마다 독도 영유권 주장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다케시마의 날까지 만들었잖아요. 이 뉴스는 많이 나오셨습니까? 우리 땅인데 우리가 엄연히 점유하고 우리 국민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분쟁화하고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일본의 속내, 왜 그러는 걸 건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를 넣고 일본 지도에는 독도 오른편에 점선을 표시해서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명확히 해달라고 WHO에 수정을 요청한 바 있는 분입니다. 독도 지킴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청산리 전투 100주년 기념해서 배우 송혜교 씨하고 중국에서 뭘 했다는 소식까지는 들었습니다. 어떤 일 하셨어요? 예, 배우 송혜교 씨랑 함께 예? 지금까지 세계 유명 미술관 박물관에 네. 한국어 서비스를 계속 유치를 해왔었습니다. 송혜교 씨랑? 예, 예. 예? 지난 한 10여 년 전부터 함께 의기투합을 하게 됐는데요. 네. 왜냐하면 늘 세계 유명 미술관 박물관에 가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독일어 이런 언어들은 한국어 서비스가 지원이 됐었는데 네. 유독 한국어 서비스만 지원이 안 되는 곳이 꽤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뭐 뉴욕 현대미술관이라든지 뉴욕 현대미술관이 모마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한국어 서비스를 이제 기증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제가 특히 이제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나라 그 도시에 출장을 가게 되면 그 도시에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를 반드시 좀 찾아갔습니다. 예. 찾아가다 보니까 이게 해외에 있어서 그런지 잘 보존이 안 돼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 예. 그럼 그런 곳을 우리가 한번 지켜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좀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송혜교 씨에게 또 제안을 한번 해서 예. 한번 우리가 한국어 안내서를 한번 기증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 네. 했던 게 지금 김자진 장군 100주년까지 우리가 부조 작품도 계속적으로 지금 많은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에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김자진 장군 대형 부조 작품을 기증했는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동상 세우거나 이런 기념패 붙이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예. 그래도 어려웠을 건데요. 예, 여러 가지 또 뭐 어려움도 있었지만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는 이제 배송 문제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 통관 부분 이런 부분도 평상시보다는 훨씬 더 기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중우이공원 측에 저희가 잘 또 얘기를 설득해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감사히 받아줘서 좋은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독립운동 유적지 그리고 미술관에서 이런 걸 하자 이런 계획이 있다 하면서 송혜교 씨한테 말을 하면 송혜교 씨가 돈을 줍니까? 네. 예, 그래서 뭐 자연스러운 만남을 갖게 됐었어요. 네. 여러 사람들과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전부터 해외 유명 미술관에 한국어 서비스를 그러니까 했었는데 송혜교 씨가 돈을 주는 그럼요. 이제 후원을 해주고 제가 기획하고 추진을 해서 그러면서 함께 계속 추진을 해오게 됐습니다. 돈을 많이 줍니까?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비용을 후원해 주셔가지고요. 네, 그래서 함께 진행을 오랫동안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면 얼마 정도 줍니까? 그거를 뭐 제가 뭐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는데 꽤 많은 비용을 꽤 많다면. 꽤 많다면 정말 많은 비용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수억 됩니까? 뭐 지금까지 10년인가 한 그 정도는 되겠죠. 네네. 네. 지나가겠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네, 송혜교 씨, 좋은 일 많이 하셨군요.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의 날인데 독도의 날을 조금 되새기자고 활동을 많이 하셨죠? 예. 그간 뭐 독도에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해왔었고요. 특히 이제 10월 25일은 이제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날이거든요. 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민간단체에서 지정해서 지금까지 계속 기념해 오고 있는 날입니다. 고종황제가 그때 지정했는데 2000년부터 우리가 기념하고 있군요. 예. 그런데요.
저기 일본에선 다케시마의 날 해서 이렇게 행사도 하고 계속해서 분쟁화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계속 논란을 만들고 있는데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직접 가서 이렇게 항의하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직접 가서 항의라기보다는요. 네. 올해 초에 이들이 또 영토 주권 전시관을 도쿄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 2년 전에 2018년도에 정말 히비야 공원이라는 작은 곳에 건물 지하에 오픈을 하게 됐었는데요. 네. 그것도 접근성이 안 좋다고 해서 2년 뒤인 올해 초에 7배 넓혀서 재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전시관은 판넬 전시가 위주였다면 네. 지금은 뭐 영상 자료라든지 특히 뭐 VR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시로 많이 바꿔놨는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2020년 올림픽이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올림픽 때 많은 외국인들이 도쿄를 방문할 것을 예상해서 예. 이들은 이렇게 한번 전시관을 만들어서 홍보해보자라는 전략을 펼쳐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2005년이었던가요? 저기 시마네현. 예, 시마네현에서 이게 작은 동네에서 일단 독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게 조금 그 보수 우익에서 목소리를 내다가 이제 도쿄까지 진출했네요. 일본에서 독도 홍보 예전보다 좀 예전에 비해서 변화한 점이 있습니까? 조금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네. 특히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이후에 매년 2월 20일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를 통해서 이런 일본 우익들이 집결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집결을 해서 이들이 계속적으로 교과서에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넣어야 된다. 네. 그런 것들을 강조했었고요.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도쿄의 영토주권 전시관도 이들이 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주장을 해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몇 년 뒤에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네. 우리 정부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런 일본의 어떤 전략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네. 특히 특히 일본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시끄럽게 만들어서 그렇죠.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분쟁 지역으로 해서 국제 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응해 주면 안 돼. 그러면서 무대응 전략으로 그리고 외면하는 전략으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 전략을 고수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은 좀 달리 생각해야 될까요? 조금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그런 전략이 맞았다고 보고요. 하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제 도쿄의 전시관도 만들고 이제는 그 일본 정부에서 예전에는 시민단체를 앞에 내세워서 뒤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형식의 홍보를 취했다면 이제는 내각관방이라고 하죠. 내각관방이 아예 전면에 나서서 홍보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도쿄에다 이렇게 전시관을 꾸렸을 정도고 올림픽에 홍보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본격적으로 나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정부도 조금 달라져야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물론 이런 일본의 모든 전략에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잘못된 점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요.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는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소영 님이 우리 아이 초등학교에서 독도 플래시몹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들은 또 잘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누리님 저 독도 다녀왔어요. 애국심 폭발합니다. 꼭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독도 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역시 난 최고다님이 프랑스에서도 안내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심 뭉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이런 문자도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난 최고다님이었습니다. 최고시네요. 꼭 기억하겠습니다. 6134님은 한 4년 전쯤에 오래전에 동대문에서 국수 먹는데 옆에 서경덕 교수님이 계셨어요. 대신 계산 못 해드린 게 지금도 두고두고 해야 되네요. 송혜교 씨도 보고 하시니까 덜 미안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응원한다는 글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왜 독도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오래 독도 홍보를 해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일본이 계속 독도에 관련된 왜곡을 했기 때문이고요.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면은
그 거짓말이 또 진실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이런 독도의 왜곡들을 더 이상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일본의 전략에 휘말리지는 않고 우리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땅임을 네. 세상 사람들과 소통을 해나가면서요. 세계적인 여론을 통해서 예.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가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뉴욕타임스라든지 월스트리트저널, 예. 워싱턴 포스트 같은 이런 세계적인 유력 매체 광고 캠페인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를 해왔었고요. 네. 그러면서 그때 저희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부분은 역시 문화 콘텐츠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정치 외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예, 우리 땅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울릉도와 독도를 관광섬으로 예. 홍보를 한다든지 예. 그런 어떤 문화 콘텐츠와 함께 이루어지는 홍보들이 확실히 세계인들에게 잘 이해 전달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옛날에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부르신 정광태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 일본 가면 괴로웠대요. 못 가고. 근데 혹시 예. 교수님도 일본 들어갈 때 아니면 일본 우익들한테 위협받고 그러시진 않으세요? 일본 들어갈 때 올해 2월 20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들어가려고 할 때 예. 공항에서 뭐 1시간 동안 참 제 트렁크도 다 열어서 예. 하나하나 속옷까지도 다 검사하고요. 샴푸 잡아보고. 예. 아, 그랬군요. 아이, 치졸하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는 뭐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정말 이런 실질적으로 그들이 무엇이 잘못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주고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정책이 네.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베 가고 스가가 왔어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일본 제국주의를 꿈꾸기를 다시 부활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독도에 대한 대책도 좀 달리 내놓을 것 같은데 정부가 바뀌면서 이 지도자의 행태에 대해서도 조금 면밀하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베 정권 시절에도 내각 강반 장관이 스가 총리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둘의 어떤 독도 정책이 굳이 바뀔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그 아베 전 총리가 퇴임 이후에 3일 뒤에 바로 전격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또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2번이나 갔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스가 총리도 요 며칠 전에 공무를 헌납하기도 하고요. 그랬던 것처럼 이들의 어떤 우익에 관련된 부분 그런 역사유고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독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게 딴소리를 할 것 같은데 독도의 날 코로나 시대에 좀 어렵긴 하는데 그래도 어떤 행사 같은 걸 준비하셨습니까? 예, 이번 독도의 날은요.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떤 이런 외부적인 오프라인 행사라기보다는 온라인 행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어떤 행사냐면 가칭 독도 마켓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독도의 상품을 생산하는 그런 좋은 착한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많아요? 예, 생각외로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또 스타트업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홍보가 잘 안 돼서 잘 판매가 안 된다는 어려움을 저한테 제보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행사를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 SNS로 홍보를 해서 많은 네티즌들이 그들의 어떤 상품도 판매를 해주고 그러면서 또 독도를 생각해도 하고 독도 굿즈를 얻기 원하는 소비자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독도 마켓을 SNS상에서 펼칠 예정입니다. 독도 마켓을 잘 이용하면 우리 국민들이 독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되겠네요. 예, 왜냐하면 이런 상품들을 보면서 우리가 독도를 독도의 날만 기념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독도를 생각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갖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470님이 BTS가 독도에서 노래 한번 해주면 좋으련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BTS를 독도로 군대 보내자 이런 사람들 많던데 독도 끝판왕 서경덕 교수님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독도의 날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SNS에 태그도 좀 달아주면 독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독도 이야기 서경덕 교수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